자, 시작합니다. 잔금이 납부되었다. 임차인은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즉,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에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증금 1,000만 원은 확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당기일은 7월 말이 예정이다. 배당기일 전에는 인도 명령을 내려주지 않는다. 즉 이것은 뭔가 하면은 소액 임차인이지만은 그 소액 임차인 즉 대항력 없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배당금을 받아야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기일 전에는 인도 명령을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서부지원 같은 경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바로 인도 명령을 내려줍니다. 강제 집행하는 데는 다시 또 기술적인 것을 발휘하지만은 일단은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명도를 요구할 것인가? 참고 중이다. 자, 내려갑니다. 물건 번호가 6번까지 진행되면서 며칠 전에야 잔금 납부를 한 관계로 즉 뭔가 하면은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요거는 좋아서 일찍 낙찰되지만은 요거는 물건이 안 좋아.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낙찰되겠죠. 네. 제일 마지막에 낙찰돼서 잔금을 납부해야지 그로부터 이제 배당이 잡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잔금 납부로 한 관계로 아직 인도 명령에 대한 신문서도 발송되지 않았다. 즉 인도 명령 신문서라는 것은 내가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인도 명령 신청서를 발송했어요. 자,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면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 인도 명령 신청서가 발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법원에 와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신문서라고 합니다. 예. 뭐 관리도 없죠. 뭐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바니까. 13일 날 접수해서 오늘이 6월 24일이네. 10일째 법원에서 잠자고 있다. 즉 뭐가? 인도 명령서가 어디서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장을 접수해서 예? 원래 정상적이라면 2011년 6월 14일이나 15일 날 되면 이제 상대방한테도 도달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4일 될 동안 계속 소장 접수밖에 안 찍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만 열람하더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배당기일이 7월 8일로 잡혔다. 나머지 사람이 잔금 납부를 6월 21일 날 하였는데 배당기일이 6월 21일 날 잔금 납부했는데 배당기일이 6월 30일에 발표되고 그 기일이 7월 8일이니 8월밖에 안 된다. 즉 뭔가 하면은 잔금 납부를 늦게 했으니까 아까 물건번호 1, 2, 3, 4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늦게 낙찰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먼저 낙찰된 것들은 여태까지 한참 기다린 거예요. 얘네들하고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잔금 날짜를 일찍 지정해 준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사건은 공동담보로 요건 뭐 패스하고 현관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이때 불이 켜져 있는 걸 봤거든요. 다시 두드린다. 그래도 답이 없다. 아이 주먹으로 친다. 쿵. 안에서 사람이 나온다. 누구세요? 낙찰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실례지만 들어가서 얘기 나눠도 될까요? 아, 남편이 샤워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5분 후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해서 안내대에서 들어간다. 남편이 있다. 건장하다. 키가 178쯤 되어 보인다. 얼굴은 구릿빛이다. 왜 이런가 하면 이 사람은 노가다 하는 사람이에요. 노가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외모를 가지고 얼굴빛은 구릿빛이고 이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러 호기 좀 부린다고 크게 인사를 하였다. 남편의 인상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남편은 안방으로 안내를 한다. 집은 생각보다 깨끗하다. 정말 생각보다 깨끗하다. 간단한 인사가 이루어진 후 바로 협상이 시작된다.
네, 8일 만에 나가라고요. 요런 경우는 사실 좀 임차인도 황당하죠. 그 배당기일이 그 빨리 잡혔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예. 뭐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해. 저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자 남편이 뭐라고 하면 기도 안 차는구만. 느닷없이 나타나서 8일 만에 나가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바랍니다. 이해가 뭐고 요즘 같은 장마 기간에 이게 느닷없이 8일 만에 나가는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아니 경매가 낙찰되고 배당기일이 7월 8일로 잡혔으니 그때까지 비우고 배당을 타가면 됩니다. 라고 했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마 기간에 이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6월, 7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비가 좀 많이 내렸는가 그렇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번거롭지만 부탁합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요. 나가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렇게는 뭐 안 됩니다. 가을 때쯤이나 움직입시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치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약간 침묵이 흐른다.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감추고 있다. 사실 우린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1년 4개월밖에 안 됐으니 8달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선순위자라면 적용이 될지 몰라도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이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사실 제가 건축계통이다 보니 그런 것은 잘 압니다.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요. 이건 오지랖입니다. 미안하지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입니까? 그 건저당 이전에 전입하였고 배당 신청도 안 한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네요. 배당 신청도 안 한 경우라고 요런 건 아니고 배당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대항력에 기하여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선생은 건저당 이후 전입자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아닌데 임대차 보호법을 봤는데 그리고 저기 위에 부동산 친구가 운영하는데 정말 그럼 경매가 들어가면 반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그게 부동산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럼 친구는 또 어떤 사람인가 딱 상상을 해봐요. 이쪽에 하남 쪽에 있으면 그냥 토지만 중개하는 부동산일 것 같아. 저는 안 봐도 뻔해요. 토지만 중개하던 사람이 뭐 경매 절차에 대해서 뭐 알 리도 없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기아가 소액 임대차 보호를 받는 것은 있으나 대항력은 아닙니다. 못 믿으시나요? 제 말에 1%의 틀림이 있다면 평생 이 집에 살 수 있게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가 보니 뭐 맞는가 보군요. 저도 법원에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 이 사람도 약간 얘기할 때 보면 뭔가 하면은 부동산 친구가 있어서 뭐 알아봤다. 그다음 법원에 친구들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저한테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음. 그리고 선생은 연락처나 주고 가시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친구분께 통화를 해보시죠. 제가 틀렸는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제가 들어올 때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했습니다. 이거 실제 했다면은 교체는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는 유치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임차인이 설치한 보일러는 유익비로 인정된다. 특히 카페 회원 중 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일러 교체를 유치권으로 받아줘서 명도에 애를 먹은 적이 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린 이 집 들어오면서 벽지도 새로 하고 전동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다 달고 정말 우린 들어오면서 최하 2년 이상은 살려고 이렇게 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찾아와서 8일 만에 나가라니요. 8일 만에 나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당기일이 그제 확정되었다고. 다소 시간이 짧게 된 것은 인정하나 어떡하겠습니까? 벌어진 일인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가래는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뗐습니다. 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가 한술 더 뜹니다. 사람들이 경우가 있어야지 8일 만에 나가라니. 아니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잔금 납부하면서 댁들은 월 100만 원씩 제게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잔금 납부하면서부터 제 집인이 그때부터 월 차임 상당을 내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렇게 따질 겁니까? 저도 나도 건설업계 있는데 그딴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삭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